조선 명종 시절 3년째 이어진 사상 최악의 대기근으로 온 나라의 산천이 붉게 타들어가고 백성들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길거리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참혹한 변방의 한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 지옥같은 고을에는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부처이자 유일한 구원자로 통하는 어진 현감, 민학수가 있었습니다. 민현감은 한양의 조정에서 구휼미를 보내주지 않자 자신의 가문에서 내려온 모든 문전옥답을 팔고 관아의 사재를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죽을 끓여 나누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헤어진 집신을 신고 사원들과 똑같이 거친 보리밥을 먹었으며 위 수뇌부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마다 자신의 목을 내놓고 상소문을 올리던 자였습니다. 백성이 한 명이라도 굶어 죽는다면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 법도 또한 한낱 썩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는 것이 그가 목숨처럼 지켜온 도덕적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부 아전들과 말단 관군들에게 민현감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을의 임금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냉철한 암행어사이자 중앙감찰관인 최진우가 당도했습니다. 최 어사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타협을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는 조선 최고의 원칙주의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백성이 굶주린 극한의 상황이라 해도 법과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라는 거대한 집은 통째로 썩어 무너진다. 는 철저한 율법적 도덕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최 어사는 민현감이 고을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행정적 결함과 영수증의 오차들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눈을 불을 켜고 관아의 창고를 감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그런 최 어사를 향해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냉혈한 관원이라며 돌을 던졌지만 최 어사는 묵묵히 율법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최 어사가 며칠 밤을 새우며 관아의 깊은 지하 문서고와 세금 장부를 샅샅이 추적한 끝에 마침내 민현감이 숨겨온 잔인하고도 참혹한 비밀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민현감이 그동안 수천 명의 고을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들인 그 막대한 곡식과 은자는 자신의 재산을 판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조정을 위협하는 국경 너머의 거대한 밀무역상 오랑캐들에게 국경의 핵심 군사 기밀 지도와 화포 도면을 남몰래 넘겨주고 맞바꾼 핏값이자 반역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최 어사는 군사들을 이끌고 동틀 무렵 현감의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서늘한 칼날이 민현감의 목을 겨누자 민현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최 어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자신의 숨겨진 도덕적 가치관을 사자우처럼 쏟아내었습니다. 어사 대감, 날 당장 참수해도 좋소. 하지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군사 지도를 넘겨 훗날 국경이 위험해지는 것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나 당장 오늘 밤 내 눈앞에서 배를 갉아먹으며 죽어가는 자식과 부모들의 목숨은 지금 당장의 생생한 비극이오. 나라가 백성을 버렸는데 내가 왜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굶겨 죽여야 한단 말이오. 나는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당장의 생명을 구하는 이 도덕적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소. 하지만 최 어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운 얼음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압수수색한 군사지도를 높이 들며 민현감의 가슴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현감, 당신이 당장 살려낸 그 1000명의 백성 뒤에는 당신이 적들에게 넘겨준 군사지도 때문에 훗날 외적의 침입이 일어났을 때 무참히 학살당할 수만 명의 무고한 조선의 백성들이 있어. 당장의 동정심을 면하고자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파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위선적인 탐욕일 뿐이오. 나는 나라의 기강과 율법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아침 당신의 목을 베어 한양의 도성 문 앞에 걸어둘 것이오. 국가의 거대한 법도와 미래의 안전을 지키는 율법이 정의인가?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양심이 정의인가? 두 사람의 도덕적 가치관은 어두운 집무실 안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렬하게 부딪히며 서늘한 불꽃을 튀겼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군자의 고결한 신념 대립을 어둠 속에서 전부 지켜보며 비웃는 진짜 거대한 포식자, 영의정 가문이 숨겨진 실세이자 도성의 모든 곡식 유통망을 쥐고 흔드는 대상단주, 조대감이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민현감처럼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고 최 어사처럼 법과 양심을 믿지도 않는 오직 인간의 숭고한 신념을 장난감처럼 주무르며 가치관을 타락시키는 사악한 설계자였습니다.
사실 민현감에게 국경의 지도를 가져오라고 은밀히 부추기고 명나라 밀무역상을 주선해준 진짜 배우는 조대감의 상단이었으며 최어사의 손에 민현감의 밀무역 장부를 쥐어주어 이 먼 변방 고을로 내려보낸 자 역시 조대감이 짜놓은 각본이었습니다. 조대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의 비극적인 기근을 이용해 정부의 구휼 자금을 가로채고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청렴한 사원부의 젊은 비인 최어사와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민현감을 한자리에 몰아넣고 통째로 매장하려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조대감은 두 사람의 대립이 극에 달한 그 밤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가 군사들을 시켜 민현감이 백성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흔적도 없이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어사가 목숨보다 아꼈던 그의 유일한 혈육이자 고을의 작은 서당에서 배고픈 아이들을 가르치던 최어사의 친동생을 납치해 관아 뒤편의 비밀 밀실에 쇠사슬로 묶어 가두었습니다. 조대감은 붉은 횃불이 넘실거리는 밀실 안으로 민현감과 최어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대감은 황금으로 장식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두 사람의 도덕적 마패와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사 대감, 그리고 현감 영감, 당신들의 그 고결한 도덕관 싸움이 아주 볼만하더군. 자, 어사 대감. 대감의 그 대단한 율법대로 내일 아침 민현감을 대역죄로 옥사에서 처형해보시오. 그리되면 당장 식량이 끊어진 이 고을에 미쳐버린 백성 수천 명이 도끼를 들고 관아를 습격해 거대한 밀란을 일으킬 것이고 저기 사슬에 묶인 대감의 하나뿐인 동생은 성난 폭도들의 손에 가장 먼저 목이 잘려나갈 것이오. 반대로 민현감의 죄상을 덮어주고 내 상단이 이 고을의 지분을 차지하도록 눈을 감아준다면 대감의 동생도 살고 고을의 가짜 평화도 유지되겠지. 자, 대감의 그 고결한 도덕적 기강은 자식 같은 동생의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있는 것이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동생이 사지가 찢겨 죽을 위기에 처하자 평생 나라의 법률과 유교적 양심을 종교처럼 믿어왔던 최어사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생 지켜온 법을 어기고 조대감과 타협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동생의 피눈물을 외면해야 하는 최악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민현감 역시 불타버린 곡식 창고의 잿더미를 바라보며 자신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저지른 편법이 결국 조대감이라는 진짜 악마에게 모든 명분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조대감은 두 사람이 가진 가치관의 방어벽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붕괴시켰습니다. 다음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굶주림에 지쳐 눈이 뒤집힌 수천 명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최어사는 결국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평생 신념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조대감의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최어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암행어사 마패를 쥔 채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민현감의 밀무역과 반역 죄상은 모두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조대감이 백성들을 위해 거대한 은자와 식량을 기부해준 고을의 은인이라는 거짓 조사 결과를 눈물을 삼키며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백성들은 조대감을 향해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민현감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백성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도덕적 가치관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고을에서 가장 청렴했던 최어사의 양심을 더럽혀 파멸시키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조대감을 위로운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최악의 가치관 왜곡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민현감은 핏발선 눈으로 통곡하다가 스스로 관아에 거친 돌기둥에 머리를 세차게 찌으며 자신의 위선적인 도덕관을 자책했고 최어사는 조대감이 건넨 더러운 면죄부 서류를 바라보며 양심이 죽어버린 하나의 껍데기 괴물이 되었습니다. 조대감은 약속대로 최어사의 동생을 옥사에서 풀어주었지만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난 고을의 결말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거짓으로 영웅의 가면을 쓴 조대감은 고을의 모든 토지와 남은 식량 유통망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뒤 이전보다 3배가 넘는 가혹한 고리로 백성들을 착취해 결국 온 고을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미쳐버린 민현감은 관직을 잃고 거리의 불황자가 되어 탕비실과 헛간을 전전하며 내가 백성을 죽였다 고 울부짖었고
최 여사는 동생의 손을 잡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가치관과 정의를 잃고 잿더미가 된 고을의 어귀에 홀로 앉아있던 최 여사는 바람에 흩날리는 불탄 창고의 재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동생이 그의 찢어진 옷자락을 잡고 소리내어 올 때 최 여사는 자신의 부러진 사원부 붓대를 강물에 던져버리며 소름 돋는 마지막 깨달음을 읊조렸습니다. 나는 굶주린 백성을 살리겠다는 현감의 도덕을 위선이라 비웃었고 국가의 기강을 지키겠다는 내 양심의 척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네. 하지만 정작 우리 두 군자가 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었어. 인간이 아무리 고결하고 위대한 도덕적 가치관을 내걸고 정의를 외쳐도 당장의 생존이라는 잔인한 굶주림과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양심의 법도는 한낱 쉽게 찢어지는 얇은 종이장과 같다는 사실을 말이네. 최 여사는 조 대감의 깃발이 드높이 걸린 고을의 하늘을 바라보며 마침내 마지막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더 옳은 가치관을 가졌다고 믿으며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지만 결국 양심도 도덕도 없는 진짜 포식자가 짜놓은 판 위에서 서로의 위로움을 갉아먹고 자멸하는 소모품에 불과했네. 가치관이 타락해버린 이 땅에 남은 것은 이제 오직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들의 잔인한 굶주림뿐이로구나. 가장 위롭고 청렴하다고 자부했던 두 인물의 도덕적 가치관이 현실의 잔혹한 딜레마와 절대 악의 설계 앞동에서 어떻게 스스로 타락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지극히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보여주는 가슴 먹먹하면서도 소름 돋는 여운의 사극 스릴러였습니다.